아침에 방송국에 오는데 원래 좀 막히던 구간이 잘 뚫리는 걸 보니 벌써 차가 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도로의 풍경은 확실히 명절인데 우리 마음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좀 씁쓸합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가 코로나 재확산의 분수령이 되리라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고향에 가지 않기를 권유했더니 대신 전국으로 흩어져 연휴를 즐기는 비율이 좀 늘어난 터라 자칫 파국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부디 지금 어디에 계시든 또 어디로 가실 계획이든 최대한 대면 접촉 피하고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9월 29일 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 보아의 넘버원이었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듣는 넘버원입니까? 옛날에 그 CD 플레이어 갖고 다니면서 한참 많이 들었었는데 그게 군대 가기 전이야 후야? 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0316님 아파서 진료받고 바뀌네요. 하늘이 엄청 파래요. 웅디도 건강 잘 챙기세요. 어디가 좀 안 좋으신가 봅니다. 진료 잘 받으셨길 바라겠고 오늘 밖이 좀 서울 같은 경우는 좀 엄청 파랗진 않은데 지방인가 싶기도 하고 좀 걱정이 됩니다. 몸조리 잘 하시고요. 3446님 연휴 동안 집콕하면서 읽고 싶었던 책들 다 읽어버리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제 마음 알았는지 오늘 아침 웅디의 책이 도착했네요. 덕분에 이번 추석은 가장 행복한 추석으로 남을 것 같아요. 한자 한자 소중히 읽겠습니다. 늘 아껴 듣고 싶은 방송 고맙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책도 잘 읽어주시고요. 방송도 늘 함께해 주십시오. 일주일 늘 함께 있습니다. 9367님 웅디 연휴 동안 뭘 할지 고민 좀 해야겠어요. 시골에서 내려오지 말래서 집콕인데 1인 가구라 뭐 할까요? 연휴가 너무 길어요. 인천인데 초보 운전자가 갈 만한 드라이브 코스 없나요? 이야 어려운데? 드라이브 코스? 저에게 늘 그 목적지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타입이라 드라이브 코스는 좀 마땅히 모르겠고 저 같은 경우는 연휴 동안 오전에는 여기 계속 그 허지웅쇼 지킬 거고요. 오후에는 안 그래도 연휴 동안 좀 몰아서 보려고 오래된 드라마를 지금 블루레이를 착 준비해놨습니다.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랑 더 퍼시픽 요거 뭐 전쟁 드라마야 뭐 바이블 아니겠습니까? 본지 좀 시간도 됐고 요즘 따라 좀 가끔 생각나는 게 좀 이거 다시 봐야 한다는 어떤 하늘의 계시인가 싶어가지고 좀 미리 꺼내놓고 케이스 좀 먼지도 좀 털고 그래놨습니다. 연휴 내내 보려고요. 쭉 보면은 딱 좀 시간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걸작이죠.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잠시 후 전지적 네 편 시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문서 서식 사이트 ES폼에서 문서 서식 이용권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자, 화요일입니다. 명절을 코앞에 둔 화요일 역사 이야기 나눠보는 날이에요. 히스토리 월드. 오늘 야사의 달인 썬킴 교수님, 역사 여행 전문가 박광일 작가님 모시고 역사 속 추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무조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립니다. 전지적 네편 시점 오늘은 김지연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앞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시아버님께서 먼저 전화를 주셨어요. 이번 추석에는 내려오지 말라고요. 마음 한편으론 감사하기도 하고 못 뵙게 되어서 죄송하기도 합니다. 남들은 축항쓰라고 여행 계획을 잡기도 하던데 저희 가족들은 집에서 안전하게 쉬려고요. 예년처럼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순 없겠지만 마음만은 풍성하게 가져보려 합니다. 참 모범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김지연님. 안 그래도 게시판에도 이은미님 같은 경우도 아침에 기사를 보는데 제주도민 분들이 자식들 못 오게 했더니 여행객으로 사람이 더 많아졌다고 지금 화가 난다
하시던데 이 여행을 가더라도 그 지역 주민께 피해 안 가게들 하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8280님, 지금 인터넷 뱅킹으로 시댁에 명절 용돈을 보내드려야 하는데 시어머님에게만 매년 드렸더니 시어머님이 시아버님에게는 얘기도 안 하시고 몰래 혼자 쓰시더라고요. 저는 같이 쓰시라고 드리는 건데 말이에요. 올해는 따로 드려야 할까요? 그러면 금액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시어머님이 서운해하시면 어떡하죠? 아하, 이게 참 어려운 문제군요. 나이가 드시면 다들 이제 그냥 돈 같은 건 따로 관리하시나? 하긴 뭐 집안마다 다를 것 같긴 합니다만은. 몰랐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알아버리셨으니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고 그냥 두 분에게 다 그냥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5068님, 저희 집엔 밥만 찾는 남편이 있습니다. 밥 먹고 나면 바로 소파로 향하고요. 이번 연휴엔 어쩔지 한숨만 나와요. 웅디, 남편을 좀 움직이게 할 방법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밥만 먹고 소파에 있고 연휴에 보통 이제 이런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하, 그렇군요. 이 밖에 나가서 뭔가 그 가정에 보탬이 되지 않는 안 좋은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 건 아니니까 뭐 거기서 좀 위안을 찾기도 하지만 또 계속 집에 누워 있는다. 그러면 오히려 몸이 처지고 건강에도 안 좋을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뭐 할 만한 뭐 배드민턴이나 이런 거 한번 권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근데 또 뭐 맨날 그냥 소파에만 계시는 분이 그런 거 하자고 해서 움직일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건 참 누가 옆에서 시키는 것보다 남편분이 알아서 깨달으셔야 되는데 건투를 빕니다. 5068님. 자, 전지적 니편 시점,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저희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여행 전문가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역계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한국의 콜린 퍼스로 장난해? 분위기를 봐봐요. 지금요. 시작부터 지금 장난해? 헤어스타일이랑 안경을 봐요. 딱 보면 미스터 더시 분위기 나잖아요 지금. 달씨. 네. 알겠습니다. 허지웅 쇼의 역사 달씨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인데요. 예년 같으면 이제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뭐 거의 일주일을 통으로 쉬는 거라 가지고 네네네. 좋아했을 것 같은데 올해는 좀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교수님 어때요?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작년 같으면 벌써 오늘 화요일 저녁에 중국으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 몸을 실어가지고 중국 어딘가에 가 있겠죠. 맛있는 거 먹으러. 예? 맛있는 거 먹으러 등등등등. 근데 올해는 제 방에 있을 겁니다. 방에. 그럼요. 나가지 말아야죠. 언택트, be happy. 방 무슨 뭐 중국 술 이름 아니죠? 중국 소의 방이라는 이름이 어디 있어요? 있잖아요, 수정. 그거 네. 다른 방짜지 그거는. 그래요. 자, 작가님. 이게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올해 뭐 이게 예년 같으면 이제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그러는데 저는 어떤 지방에 이제 뭐 답사를 가거나 이럴 준비를 할 텐데 그것 자체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뭐 미뤄둔 책, 그다음에 미뤄둔 원고 뭐 이런 거 쓰는 작업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 아까 잠깐 방송에 나온 그 어르신처럼 자칫하면은 또 소파에 붙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서 걱정입니다. 소파에 보통 붙어 계시나요? 안 그럴 것 같은데? 붙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그 소파를 없애버리고 소파를 없앴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붙어 있을 공간이 없긴 한데 어떤 곳에 이제 숨을지를 좀 찾아봐야죠. 잠깐 이거 좋은 방법인데? 아까 우리 사연 보내주신 네네. 이 5068님, 소파를 없애세요. 남편이 집을 잠깐 비운 사이에 소파를 없애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임기응변 어디에 또 붙으실 곳을 찾아내실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역사 속 추석 이야기를 나눠볼 차례인데 네네. 명절 음식 중에 혹시 딱히 좀 특별히 난 이걸 좋아한다 그런 거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술을 안 먹다 보니까 못 먹다 보니까 그 떡을 좋아하거든요. 떡을 좋아하시는. 그런데 이 추석 때는 그 송편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송편을 제가 한 15년 전부터 제가 저희 집에서 전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이 나갈 정도로 떡 반죽을 하는데 힘들긴 하지만 무릎 꿇고 시키나요? 직접 떡을 만드신다고요? 네네네. 우리 왜? 그 고생을? 집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누가 그래서 드세요 그를? 이제 저희 집 식구들이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저만 하다가 제 옆에 있는 이제 동생까지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늘 이제 좀 이렇게 당황스럽다는 게 어머니가 예전에는 이제 한 말을 한다. 너무 많다 줄이자. 반말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럼 이번엔 반말을 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느낌에 지난 작년에 한 말하고 양이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그 이제 그 오면은 입반죽 해가지고 하면은 그걸 이제 할 때는 힘든데 해놓고 이제 그때 이제 그 찌잖아요. 그렇습니다. 떡을 빚어가지고 그러면 예. 정말 맛있어요. 특히 예전에는 그 설탕 들어간 게 맛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콩이 더 맛있더라고요. 근데 난 모르겠어. 형 왜 그래? 근데 난 송편 싫어. 송편 왜? 나 퍽퍽하고 맛이 아니, 없어요. 안에 들어간 소가 예. 약간 달콤한 그 흑설탕 들어간 맛있어요 그거. 나는 송편 별로더라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냥 이렇게 떡이라고 이렇게 명절 떡이라고 이렇게 막 시골 갔을 때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제가 시골에 대한 기억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송편 다 맛없고 중간 중간에 그 이제 분홍색 꿀떡, 네네네네. 꿀떡만 골라서 먹었습니다. 근데 뭐 이제 꿀떡이 최고지. 명절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 송편이든 전이든 말이죠. 뭐 굳이 뭐 꼭 이 여성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왔다고 하면 설거지는 남편이 좀 하셔야 돼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좀 뭔가 그러게요. 표를 구걸하는 느낌인데 우리 지금 네네네네. 먹을 거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무도 시키지 않은 얘기를 왜 갑자기 하시는 거죠? 공익 광고를 좀 했습니다. 한 마디 나눠야지. 처음부터 콜링퍼스 얘기하고. 그러니까 오늘 약간 왼쪽 오른쪽으로 좀 튀는 게 멀리 튀시는 것 같은데. 뭔가 이제 가을바람 차가워지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센치해져요. 덕수궁 돌담길 걷다가 낙엽 보면 울 것 같은 나 지금. 알겠습니다. 자, 역사 속 추석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얘기부터 하면 될까요? 차례 얘기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그 제사와 더불어서 이제 그 예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도 고민하는 게 이제 그 차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10년, 15년 이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조금 집집마다 좀 정리는 됐는데 조선 시대는 어땠을까? 그리고 그 시작은 어땠는지를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뜻밖에도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이 차례는 지금하고는 모양이 좀 달랐어요. 예를 들어 증조부까지 제사를 지내려면 중간 이상의 6품 이상의 관료여야 됐습니다. 관료만. 네, 그래서 6품 이하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까지. 그다음에 일반 평민. 그때는 이제 양반과 평민의 구분이 없던 시절이니까 보통의 평민이라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까지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처럼 4대조 고조 할아버지까지 제사를 지내는 거는 조선 후기의 모습이니까 사실은 이제 기준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조선 전기 경국대전에 맞출 거냐 조선 후기의 주자가래에 맞출 거냐에 따라서 이 대수도 조금은 달라져서 지금은 아마 집집마다 조금 그 규칙들을 좀 내려서 지내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차례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차례는 차를 올리는 예법이에요. 그 차자예요? 그렇습니다. 티예요. 티.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는 이제 어떤 큰일이 있으면 차가 이제 제일 중심에 서게 그렇습니다.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도 고려 때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큰 제사 의식의 차가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중심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도 차가. 근데 그 좋은 말씀인 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주자가래는 없지만 전통이 뭐냐면 한상 떡 벌어지게 그 제사상 차례상을 중국에서는 추석을 이제 중추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보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딱 일반적으로 지금도 이 차례상에 보면은 그 물론 차를 올릴 수도 있겠지만 동그란 월병 그리고 술잔 요것만 올리는데 왜냐하면 달이 둥근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중추절 같은 경우는 원만이라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원만이 풀다 할 때 그 원만인데 그 뜻도 있지만 동그란 게 꽉 찼다도 원만이에요. 원자에 꽉 찰 만자. 이래가지고 월병과 술잔만 올리는데 동그랗잖아요 이게요. 문제는 월병뿐만 아니라 이 술잔에 술을 꽉 채워야 돼요. 찰랑찰랑찰랑
넘칠 때까지. 뭐 무협 영화 봐도 네네. 늘 술은 넘치게 차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중추절에 때 그 마시는 술잔 같은 경우에는 예. 술잔 가만히 보면 안에 물고기가 도자기로 돼 있어요. 붕어가.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몰라. 왜? 왜 그럴까? 일단 거기다 음복 같은 걸 하니까 일단 그 차례 제사를 다 지낸 다음에 꽉 찬 그 술잔을 서로 이제 간바이 건배를 한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간바이를 그렇죠. 건배한 예. 다음에 그 일가 친척들끼리 이제 원샷을 해요. 이게 참 근데 거기는 조상께 문제가 올린 있습니다. 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그란 예. 술이기 때문에 다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밑장 깔면 안 돼. 그러니까 밑장 깔면 어떻게 되냐면 안에 있는 도자기 물고기가 술에 찰랑찰랑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원샷 이 말 대신에 중국인들이 중수절 때 하는 말이 뭐냐면 니 양위마 이 말을 해요. 니양위마. 니양위마. 왜 이렇게 성조가 정확해? 아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키울 양자에 고기 어자. 너 물고기 키우냐? 물고기가 다 드러날 때까지 원샷. 그러면 그게 그냥 그 어떤 일종의 유행이 아니라 정말 천편일률적으로 다 그게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물고기가? 그잔 안에 물고기가 있어요 도자기로. 그래서 자 우리 조상님께 올린 이 술잔을 다 깜빠이. 하지 마 좀. 중국어- 한 번 눈치를 줬으면 하지를 마 좀. 이거 중국어예요 중국어. 간바이가? 그럼 일본어가 아니에요. 그래? 아무튼 일본 말도 쓰잖아 아무튼. 아무튼 왜래요? 쓰지 마. 알았어요. 뚝뚝뚝뚝 마신 다음에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다음에 딱 보고 딱 조카가 원샷을 안 했어요. 그럼 삼촌이 야 밑장 깔지 마. 그게 아니라 네 양위마. 니양위마. 그럼 마셔야 돼요. 그럼 그 계속 술 얘기만 하셨는데 아까 우리 작가님 말씀하기로는 중국은 차 문화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차는 안 먹었어요? 차도 먹죠. 네. 근데 지금 그 추석 유래를 또 월병 같은 경우에 차에 대해서는 잘 몰라. 차에 왜 대해서는 몰라? 잘 몰라. 약간 더듬거리면서 월병으로 넘어갔어. 알겠습니다. 자, 돌발 퀴즈 드리고 입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역사 속 추석 이야기 오늘도 변함없이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추석날 풍요를 기원하는 민속놀이, 다 같이 원을 그리며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는 놀이가 있습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놀이 이름 뭘까요? 1번 줄다리기, 2번 강강술래, 3번 윷놀이.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거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술이 있는 게 정답이네요. 술 얘기를 해서 이 노래를 준비한 것 같아. 뭔데요? 윤도현 밴드의 돌고 듣고 와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용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2부 출발했습니다. 아까 우리 1부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건배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썬킴 교수님이 자꾸 이제 간바이라고 해서 일본말로 쓰지 마라. 일본말로 착각하셨잖아요. 중국어 그거. 근데 간베이예요. 중국말은 간베이. 그게 지역마다 다른데. 예. 그래서 이 건배, 간바이, 간베이 사실 되게 비슷한 그렇죠. 한자도 발음이잖아요. 똑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뭐 설명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그 한자가 들어오면서 음이 같이 딸려 들어와요. 예. 그런데 그 음이 대체로 우리나라는 당송 때 그러니까 이제 8세기부터 10세기 정도의 음가가 정착이 되고 그 음가가 다시 한자와 더불어서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조를 제외하고 음으로만 읽을 때는 비슷한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국어나 일본어 공부할 때 이거는 우리랑 성조 빼면은 발음이 똑같네. 예를 들어 도로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일본어랑 똑같은 발음이에요. 도로예요, 그냥.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나라 때의 그 당시 중국어가 그러니까 지금 원형 그대로 남아 있는 데가 지금 거기 그 복건성의 그 남부 지역이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린 객가인들 사는데. 그러니까 객가인들은 그 토루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그 마을을 만들어서 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면은 숫자 한번 세봐라 그러면 정말 1, 2, 3, 4, 5, 6 이렇게 세요.
그러니까 그때 당나라에서 세웠던 그 방식이 1, 2, 3, 4인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넘어오면서 1, 2, 3, 4가 되고 원조 당나라 말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건배, 간바이, 간배 이거 다 사실 시작은 그렇죠. 중국에서 이제 중국에서 시작됐다. 그 낱말을 그렇게 쓰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읽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말은 이제 중국의 발음을 한자를 그냥 음으로 읽는데 일본에서는 뜻으로 읽어버리는 바람에 큰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음만 놓고 본다면은 비슷해 보입니다.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그 지금 일본 뭐 일단 그 공익적인 얘기니까 말씀드리면 일본 전자회사 히타치 같은 경우에도 네. 그 한자로 보면 일출이에요. 일출이 히타치가 될 수가 없거든요. 음가상. 근데 그 어떤 분이 주장하는 거에 따르면 고대 신라어의 해돋이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해돋이가 히타치가 됐다. 해돋이가 해돋이 됐다. 히타치. 안 그러면 설명이 안 돼요, 히타치가. 그러니까 이제 고 연구에 있어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긴 하지만 흥미로운 부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향가가 나왔을 때 향가가 가장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어떤 글자는 소리로 읽고 어떤 글자는 뜻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처음 본 거죠, 오히려. 근데 일본에서는 그 규칙을 이렇게 적용을 해보니까 문맥이 풀려나가서 오히려 향가를 우리나라에서는 양주동 박사가 처음 풀었지만 일본에서는 이런 것들은 이렇게 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게 그런 어떤 언어 규칙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시간 될 때마다 저는 참 아쉬운 게 사실 이제 작가님은 한국 이야기를 이제 조선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신라 얘기를 이야기, 신라 이야기 뭐 해주시는데 또 이제 우리 교수님은 중국 이야기 중심으로 해주시고 보면은 다 되게 오래전부터 영향을 주고받은 나라들인데 일본 포함해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를 그래서 서로 이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좀 잘 소통하고 이러면은 더 많은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얘기 나오면 서로 자존심 싸움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이제 네. 중국에서 한복을 자기 나라 옷이라고 주장해가지고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한복이 굉장히 독특한 옷이에요. 이제 곧 추석 때 있겠지만 바지 저고리가 있는 동네가 이 북방 아시아 쪽에서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게 한국밖에 참 없어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중국에 있는 대부분의 거기 국립 박물관에 가보면 그 소수민족관이라고 있어요. 소수민족관. 소수민족관이죠. 가면은 한복을 입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시가 돼 사진으로 그러면서 중국 소수민족 중에 하나인 조선족의 복장이다. 결국 이것도 중국인의 복장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거 볼 수 근데 있다니까요. 그거는 이제 언어 도단인 게 200만과 7천만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200만이 7천만을 넘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특수하기 때문에 그들도 신경을 더 많이 쓰긴 하지만 논리성에서 보면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조선시대 관복이 있잖아요. 예. 이게 중국 옷이에요. 이거는 통옷이에서 위에서 아래로 입습니다. 그러네 통이네. 네. 그런데 우리 한복은 두루마기를 포함해서 이렇게 겹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질만 만약에 이게 모직이면은 양복입니다. 그러네. 근데 그 왼쪽 오른쪽만 달라져요. 끈달린 양복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데님만 매지 않고 데님 풀어버리고 예. 하면은 이 개념이 그래서 굉장히 아시아에서 독특한 옷 복장이기 때문에 한복 자체가 그런 면에서 이제 맵시도 좀 독특하기도 하거니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장은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이제 1부에서 제사 차례의 의미 네네네. 이런 데까지 좀 알아봤는데 중간에 잠깐 이제 교수님이 중추절 얘기를 또 해주시기도 했거든요. 중국의 추석이죠. 네, 중추절은 어떤 건지 좀 얘기 좀 일단 해주시죠. 중추절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우리 같이 연휴로 쉬지가 않아요. 일단 국가 공식적으로 이제 하루 음력 8월 15일 하루 안 쉬어요. 8월 15일 하루를 이제 그 공휴일 하루를 지정해 줬는데 안 쉬어요. 대부분 회사들 다 출근을 하고. 근데 추수하는 이때 동서양을 막론하고 늘 가장 큰 명절 아닙니까? 이게 왜냐면 예. 그 추석 중추절 한 2주 3주 후에 중국 최대 국가 명절이 나와요. 10월 1일 국경절 중화인민공화국 성립기념일. 그거를 한 보통 2주 3주를 쉬어버리기 때문에 중추절이 약간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떨어지는 거죠. 그것까지 쉬어버리면은 그러니까. 두 달을 쉬니까. 근데 심지어는 또 일본은 그거를 예. 그 양력으로 환산을 하면서 그러면서 양력 8월 15일 날 쉬어요. 오복날. 네. 여름에 한여름에 8.15? 8.15. 그래서 그들은 패전 기념일, 우리는 이제 그 어떤 뭐 광복을 맞이한 날인데 예. 이제 그런 어떤 날이 그래서 사실은 동아시아에서 어떤 그 뭔가 추수에 대한 감사, 조상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들을 챙기면서 큰 행사를 치르는 게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남한하고 북한 정도가 남아 있게 된 셈이 된 거죠. 그 아까 월병 얘기 나온 김에 월병을 나 월병 늘 궁금했어. 그렇죠. 월병을 중국인들이 먹기 시작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늘 소설에 나와요. 월병. 월병. 예. 영화 신세계도 나오죠.
아 그러네요. 그 안에 돈을 넣어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뭐 들었어요? 팥 들었어요? 팥, 소. 아 맛있겠다. 아까 싫다며. 아이 팥은 좋지. 아 우리나라도 송편 안에 고물 대신 그 콩 대신 팥을 넣었어야 됐습니다. 아이고 이게 콩팥이네. 아 근데 뭐야 이게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 때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명나라 때 왜냐하면 이 원나라를 넘어뜨리고 예. 홍건적이 이제 그 뭐 이제 명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주원장을 뭐 리더로 해가지고 예. 거사이를 이건 예. 월병이에요. 예. 거사이를 정해야 되는데 워낙 지금 원나라에서 단속이 심하다 보니까 이 쪽지와 비밀 문서를 서로 교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360년 그때 이제 그 이 원나라가 망했는데 그때 음력 15일 날 주원장과 주원장의 그런 홍건적들이 서로 비밀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월병 안에 팥을 빼버리고 몇 월 며칠 날 거사를 하자라는 비밀 쪽지를 넣어서 쫙 뿌려버려요. 월병은 그럼 예로부터 늘 그렇게 뭔가 안에 이상해. 안에 뭐를 넣는 용도로 먹는 용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 거사가 성공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한 다음에 예. 월병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고맙지. 매년 8월 10월 중추절에는 전 백성들에게 월병을 먹어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다. 그때부터 중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월병을 중추절 추석 때 먹는 거죠. 삼국지에서도 월병 나오던가. 일단 시작할 때 차 이야기는 한참 나오는데. 월병을 솔직히 먹기 시작한 거는 예. 완전 고대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아 명나라는 딱 이제 그걸 특히 말씀하신 그 이벤트가 있었던 거고 아. 월병을 먹기 시작한 거는 옛날 중국에는 예. 태양이 10개가 있었어요. 태양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어. 너무 뜨겁잖아요. 그렇습니다. 10개가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영웅이 나왔어요. 어허. 후예라고. 후예가 활을 그렇게 잘 쐈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 태양들을 다 쏴 없애버리겠습니다. 뿅뿅뿅뿅. 9개를 다 쏴 떨어뜨렸네. 하나만 남았어요. 이제 평화가 온 거죠. 중국 대륙에. 너무 이제 그 백성들이 고마워가지고 예. 결혼을 시켜줬어요 또 후예한테. 상아라고. 이 상아 아니에요. 야 이런 것까지 우리가 웃어야 되는구나. 그래요. 그래서 후예와 상아가 결혼했어. 그런 다음에 이 결혼을 한 후예가 서왕모를 잠깐 만나러 갔어요. 예. 서왕모. 복숭아 좋아하시는 분. 서왕모도 그 스토리를 듣고. 잠깐 그 얘기구나. 복숭아. 예. 그 태양을 떨어뜨린 그 후예의 그 스토리를 듣고 예.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약을 하나 줘요. 신선이 되는 약. 예. 이걸 먹는 순간 바로 하늘로 날아가서 신선이 되는 약. 근데 후예는 지금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걸 먹으면 방금 결혼한 상아를 놔두고 내가 떠나야 된다. 그래서 상아한테 얘기를 해요. 꼭꼭 숨겨놓으라고 이거 먹지 말고. 그 소리를 누가 몰래 엿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봉몽이라는 후예의 부하가 와가지고 몰래 그 약을 내놓으라고 해요. 상아 보고. 내놓으라고. 신선되는 약. 그랬더니 상아가 너한테는 줄 수 없어. 너한테 줄 바엔 내가 먹겠다. 상아가 마셔. 뚝뚝뚝뚝. 먹는 순간 상아는 신선이 돼서 하늘로 날아갔겠죠. 날아가다가 하늘 멀리까지 가면 남편이 후예랑 못 만나잖아요. 가장 가까운 천체가 어디냐? 달인 거예요. 그래서 달이 된 거야. 달 안에 쏙 들어간 거지. 달에 들어갔다. 달에 지금도 상아가 산다고 믿어요. 중국인들은. 토끼잖아. 이제 그 상아가 이제 우리 발음으로 하면은 항아예요. 항아. 예, 그래서 항아에 대한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고 그 상아가 나중에 이제 달에 정령이 되어서 등장하는 게 두꺼비로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달이 우툴두툴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두꺼비가 일종의 이제 달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동물로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인을 정말 그리워했던 그 후에 뭐 항아, 샹하를 위해 가지고 달이 가장 커야지 부인 얼굴이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매년 음력 15일에 달과 똑같은 월병을 만들어서 그래서 월병을 만들었다. 먹기 시작했다. 중국은 월병, 한국은 송편. 일본은 뭐 먹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농사를 많이 안 지어서 뭐 그런 게 없나? 아니, 요즘 같은 오봉은 솔직히 그 추수가 돼야지 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뭐 그냥 가정식 백반을 먹는다고 들었어요. 가정식. 왜냐면 8월 15일은 추수가 안 된 상태 지금 양력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음력이 이제 좀 빠른 시기가 오면은 과일이 안 나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뭐 그런 부분도 있죠. 이제 차례 얘기하고 제사 얘기를 조금 더 덧붙이자면 좀 흥미로운 관점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이게 이제 육품 이상은 어떻게 그다음에 이제 육품 이하 관리들은 어떻게 지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 제사 차례라고 하는 거는 양반의 전유물이었거든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 종교적인 이유를 제외하고는 다
차례를 지내죠. 뜻밖의 우리가 전부 다 양반이 다 된 거예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일제강점기 이후로 그냥 전부 다 양반으로 바꿔버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뭐 1894년에 어쨌든 뭐 신분이 없어지긴 했지만 예. 그래도 예전에 조상의 양반이었던 사람, 평민이었던 사람, 천민이었던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네. 근데 지금 모든 사람이 제사를 지내고 그다음에 항상 얘기할 때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우리 입향 시조는 이런 표현을 쓰시니까 예. 결국은 이제 모두가 양반이 된 셈인 거죠. 이건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건데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양반 우리 제사와 관련 있는 양반은 전체 국민의 10에서 15%밖에 안 됐어요. 아. 이것이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전 국민의 80% 이상이 다 양반이 됐는데 조선 후기의 80%가 양반이었다. 그렇죠. 뭐 어떤 아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봤을 때는 대부분의 백성들은 제사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그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홍동백서나 조유리시 이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근거 자료로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그 차례는 차치하고 제사를 지낼 때 예를 들어 제사를 지내는 기일이 한겨울이다. 과일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 이른 봄이나 여름이다. 예. 그럼 사과나 배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그 유교의 그 제례를 지내는 표에는 그냥 과일이라고 되어 있고 그나마 이제 글자가 나와 있는 게 조율. 그래서 대추하고 밤 정도만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제사는 조선시대 유교 성리학과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조금 현대화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 이 많은 매우 복잡하고 매우 그렇죠. 공식화되어 있는 이 법칙들, 이 규칙들은 다 누가 정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규칙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아름아름을 통해서 각각 집안마다 정해져 내려온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유교의 어떤 그 예법을 이제 준수해서 지켜온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이미 1860년도에 동학 천도교에서는 이건 너무 어렵다. 그리고 귀신이 밖에 계신 게 아닌가. 내가 모시고 있는데 그 왜 인내천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곧 하늘이다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그거 되게 정말 언제 한번 우리가 특집을 한번 해야 돼요. 그렇죠. 동학 사상이 진짜 선구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제사 지내는 상을 반대로 놓고 있는데 예. 그거를 예를 들어서 내 쪽으로 제사를 지내는 향화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사법을 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개혁 정책이 이제 한번 딱 나왔으면 사실은 그거를 뒤에 좀 받아줘야 되는데 그게 받아주기보다는 갑자기 보수화되면서 예전처럼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우리 가문이 양반인 거를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과시 이런 것들이 표현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예식이나 규칙들이 많아지면은 뭔가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그렇죠. 뭐 전통 있어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에 이제 눈에 들어온 게 누구냐면 일본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예요.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복잡하게 제사를 지내지? 하면서 그들이 의례준칙이라는 걸 만듭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사상이나 규칙을 갖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줄인 거예요. 잠깐 의례준칙 저는 70년대에 그 군사정권이 만든 걸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시작은 1934년이 처음이에요. 일정 때부터예요? 그렇죠. 이거 청취자분들도 되게 좋은 그 지혜일 것 같은데. 그래요. 예. 그런 다음에 그게 이제 1969년에 가정의례준칙.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니 제사를 지내는데 정부가 개입을 해갖고 정부에서 살짝 미안해서 준칙은 빼고 가정의례에 예. 관한 법률로 바뀝니다. 73년에.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본의 아니게 예. 가정의례 준칙의 차례는 이렇게 지낸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예. 상차림이나 이런 게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차례를 여태까지 안 지냈던 분들이 이거 지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최근도 발표를 하는지 모르겠으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 차례 물가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 차례 물가 맞아요. 뭐 예. 이번에는 차례 지내는데 뭐 15만 원이 들 거다 20만 원이 들 거다 하는 것들이 때에 따라서는 차례를 지내지 않는 분들에게는 약간의 좀 부담을 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좀 현대적인 관점에서 좀 시선을 넓혀서 본다면 관혼상제라고 들어보셨을 관혼상제. 겁니다. 예, 통가의례라고 하는데 예. 관례 사라졌고요. 예. 혼례는 서양식으로 지내고 물론 패백이 남아있긴 하지만 예. 그다음에 제례는 각각의 종교에 따라서 지냅니다. 그럼 제사도 어떤 시대에 맞춰서 조금은 변화를 주어도 관혼상이 이렇게 변했고 또 사라졌으니 그 어떤 본래 의도를 찾아가는 것 그러니까 조상들을 대하고 효도하고 가족들이 만나는 그 본래의 가치가 사실은 형식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방금 작가님 말씀이 뭐 정확하신 게 뭐냐면은 너도 나도 다 양반이면은 예. 나도 튀어 보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뭐 조금 더 복잡한 그런 의식 절차라든지 기타 등등
이거는 뭐 딱 정해진 증명된 팩트는 아니지만 이런 설이 있는 게 뭐냐면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성균관에서 얘기했어요. 홍동백서는 주작 아래에 없다고. 없다. 네, 이거는 없어요. 뭐 이거 없다 일단 얘기를 했어요. 근데 홍동백서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겐페이 전쟁이라고 있었거든요. 겐페이 전쟁에서는 네. 홍군과 백군이 서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 전통이 남아가지고 아직까지도 일본에서는 홍팀 백팀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어떻게 와전돼가지고 제사상까지 올라갔던 것이 아닌가 그런 설이 있고. 그런 설이 있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이제 차례상은 굳이 어떤 규칙보다는 돌아가신 분 그다음에 이제 조상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떤 정성을 할 거냐.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이 뭐 피자나 뭐 치킨을 좋아하셨다. 아 너무 좋죠. 그러면은 사실은 그분을 위한 거라면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그분을 하는 거고 아니면 우리 가족이 즐기기 위해서라면 그렇다면 또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차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제 제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이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제사의 형식이라는 거는 상당히 권위주의였던 그러니까 신분이 있던 시대의 형식입니다. 근데 원래 제사라는 이 행사 자체의 목적이 네. 고대 시대부터 원래 어떤 그 지배 계급의 그렇죠. 통치 수단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제 제사장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그의 예. 권위에 대해서는 어쨌든 최대한 그러니까 존중 넘어서서 어떤 복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현재의 제사의 어떤 제주가 이제 남자 어른이 되는 부분들도 한번 집집마다 이번엔 할머니가 좀 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 규칙 자체가 이렇다더라가 아니라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당 토의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저런 건 어떻게 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굳이 이제 누가 음식을 차릴 것이며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뭔가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 이런 것들을 조금은 덜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그 성균관에서 했던 말이 또 뭐가 있냐면은 정말 뼈가 있는 말이었는데 원래 유교 전통상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은 남자가 만든다. 그렇죠, 그렇죠. 남자가 만들고 그리고 또 근데 그 이유가 좀 부정탄다고. 어쨌든 간에 예. 그렇죠. 그리고 또 기름 전 같은 거는 예. 그 기름진 음식은 원래 유교 제사상에 안 올라가요. 이것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뭐냐면 원래 그 기름에 지져 먹는 전 같은 경우는 불교 사찰 음식이거든요. 뭐 야채 같은 거 지져 먹고 약간 기름기가 모자라니까 그게 유교상에 올라간 것도 약간 뭐랄까 아이러니하다. 애매하다. 그렇죠. 네. 저는 뭐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진짜 되게 중요한 어떤 지식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딱 그냥 군사정권 때 만들어진 이 규칙들 이런 거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아니 애초에 이미 그러니까 이 전통 자체라는 건 원래 없는 것이고 일정 때 만들어진 규칙들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통의 틀이라는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외부의 압력과 우리 내부의 어떤 욕망들이 거기에 더해지면서 지금 어떤 것들이 마치 범접할 수 없는 것처럼 만들어졌지만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오래된 무슨 진짜 전통인 줄 알았지. 그런데 그 전통 예를 들어 우리가 유교 신자 또 성리학을 신봉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예. 조상을 그 공경하고 그다음에 가족들이 모여서 그날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긴다고 이걸 한다 그러면 감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명절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규칙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명절부터는 설거지는 남편들이 좀 하세요 좀. 이게 아까부터 우리 교수님이 아까부터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예. 나만 그런가? 올해는 아마 그 많은 가정의 풍경이 달라져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굉장히 영향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다른 주는 안 그랬나요? 역시나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 시간이었어요. 자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추석날 풍요를 기원하는 민속놀이 다 같이 원도 그리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는 이 노래 이 놀이 교수님 정답 뭐죠? 강강수원래에서 나온 강강술래. 강강술래 정답 2번 강강술래였습니다. 자 당춘자 명단 선곡표 안내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꼭 부탁드리고요. 히스토리 월드 오늘은 역사 속 추석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박건일 작가님, 썬팀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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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일은요 추석 특집이에요. 트로트 대세남 박구윤 씨 그리고 차세대 트로트 퀸 조정민 씨와 함께하는 떴다 트롯 남녀를 준비했습니다. 자 흥겨운 노래 한마당 펼쳐볼 테니까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전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중이었습니다.